설레고 행복해야 할 신혼여행지에서 혼자 쇼핑을 하는 등 신랑을 무시한 신부에게 사실혼의 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네, 법원은 신부에게 위자료 등 총 1,850만 원을 남편 측에 지급하라고 명령했는데요. 네. 이 내용을 포함해서 한 주간의 주요 이슈들 살펴보겠습니다. 네. 박지윤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세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이게 참 처음부터 순탄치 않은 결혼이었던 것 같은데 네. 하와이로 신혼여행을 가는 비행기에서부터 대화가 단절이 됐고 네. 올 때는 뭐 자리를 따로 앉아서 그렇습니다. 왔다고 하는데 상황이 이렇다면 문제는 이제 결혼식을 할 때도 시계장에 들어올 때 사이가 안 좋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유가 뭡니까? 실제로 결혼식 내도록 신부는 예. 웃진 않지만 기분 좋아야 되는데 신부로 간 표정이고 비행기 안에서는 아예 이어폰을 끼가지고 남편하고 대화를 전혀 안 했다고 그럽니다. 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첫날 밤에는 쇼핑을 가가지고 돌아오지 않고 다음 날도 역시 따로 생활했고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도 뚝 떨어져서 왔고 예. 뭐 이렇다면 사실은 결혼 안 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알고 보니까 남자가 이 여자한테 아내한테 상당히 구애를 많이 했었는데 아내는 계속 거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거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양가에서 설득한 끝에 예. 결과론적으로는 아내가 원치 않는 결혼을 했는 게 아닌가. 또 저기 경제적 문제도 좀 있고 이래서 결과로 결혼을 하고 나서는 또 신혼여행 가서는 저런 문제가 생긴 걸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 법원이 부인에게 위자료를 포함해서 총 1,850만 원을 예. 지급을 하라 이렇게 명령 내렸다고 합니다. 근데 이걸 포함해서 또 그동안 받았던 선물로 받았던 명품백들도 그렇죠. 다 다시 돌려줘라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네. 이런 선물로 받은 가방도 실제로 돌려줘야 하는 겁니까? 법적으로 봤을 때는 선물로 주는 거는 증여거든요. 네. 증여는 한번 일어났으면 해제가 불가능한데 이 건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어. 결혼을 조건으로 한 조건부 증여로 봐서 결혼이 지금 뭐 파탄이 나는 네. 지경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마 했던 거를 돌려주라고 판단한 걸로 보이고 이 경우는 혼인 신고를 아직 안 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는 부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적인 부부인 상태고 이 경우는 사실상 부부 뭐 사실혼 관계 전부 확인해서를 걸어가지고 손해배상 청구를 한 거고 뭐 아내한테 책임이 많은 거죠. 왜냐하면 그럴 줄 알면 결혼 안 했어야 되는데 예. 책임이 있기 때문에 신혼여행 비용이라든지 이런 걸 포함해서 위자료 1,000만 원, 1,850만 원을 주라고 판결한 것입니다. 박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여성이 싫다는데도 남성이 9개월 동안 구애를 했고 네. 또 가족들도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물론 뭐 사정이 있었겠지만 만류를 또 했대 여자가 취소 통보를 했는데 만류를 또 했다면서요. 그쵸. 그러니까 딸이 싫다고 하는데 딸의 행복을 뒤로 한 채 결혼을 시킨 가족이나 이 남성에게는 책임이 없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그 가족도 문제지만 네. 이 여성이 제일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남성도 문제고. 예. 왜냐하면 혼인은 일륜지 대사입니다. 그렇죠. 싫으면 끝까지 싫다가 안 해야 되거든요. 네. 싫은데도 해가지고 결혼하고 나서 결혼식 내도부터 신혼여행까지 그렇게 한다는 거는 사실은 상대한테는 예의도 아닌 거고 본인이 싫었으면 사실은 끝까지 관철을 해야 됩니다. 뭐 이게 뭐 지금 무슨 뭐 딴 게 아니고 혼인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족들도 문제였지만 남편도 사실상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고 아내가 가장 큰 문제가 있었는 게 아닌가 여성이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는 선택은 본인이 해야 되는 문제이기 그렇죠. 때문에 결혼이 장난입니까? 결혼하면 안 네. 되는 거거든요. 하기 싫으면. 뭔가 또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궁금해지네요. 그렇죠. 예. 네. 이번엔 좀 그 농약 사이다 사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게 범인 잡기가 아니라 결국엔 진실 공방으로까지 좀 벌어지는 양상인 것 같은데 지금 검찰이 결국 이제 예. 기소를 했습니다. 네. 근데 할머니는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이 범행을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게 그 검찰이 기소할 때 이제 그 범행 동기라고 이야기를 했던 게 예. 그 전날 있었던 화투판에서의 네. 싸움을 얘기를 했어요. 이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그 구속 기간이 만료가 됐기 때문에 네. 기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할머니는 끝까지 지금 범행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살인 사건 같은 경우는 범행 동기를 밝혀내야 됩니다. 그리고 최소한의 뭐라도 비슷한 걸 만들어야 되는데 진술을 듣다 보니까 그 전날에 소위 말하는 우리 밑장치기라고 얘기하는데요. 네. 하투를 치면서 이 피해자 할머니가 조금 장난을 친 것 이렇게 걸렸나 봐요. 그래서 상대 할머니가 막 뭐라 하니까 하투를 던지고 나가버렸다. 그리고 하필이면 다음 날 올 때 그 화를 냈던 할머니 집을 거쳐서 왔다. 뭐 이런 내용을 그렇다면 하투를 치면서 이제 사기친 게 걸렸기 때문에 화가 나서 이게 범행 동기가 아니었나 추정이 된다고 이렇게 올렸습니다. 왜 이렇게 되냐면 예. 본인이 지금 범행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네. 범행 동기는
추정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누가 봤을 때는 야, 이거 하투 이거 가지고 이게 살인을 할 수가 있네 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요. 뭐 검찰에 봤을 때는 이게 그래 동기라고 파악하고 이렇게 기소를 한 걸로 보입니다. 박 변호사님은 사건을 워낙 많이 접하시니까 화투판에서 다툼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께서 또 80대 할머니께서 과연 살인까지 계획을 치밀하게 했겠냐. 이게 네. 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네티즌의 의견도 많고 네. 실제로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이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니겠지만 사실 하투판에서 일어났던 일로 예. 또 젊은 사람들 이거 80대고 네. 예. 경로당에 그 몇십 년간 친분이 있던 사람한테 또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명한테 피해가 갈 수 있는 행동을 했다. 예. 사실 선뜻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끝까지 부인하는 상태고 또 완전 범죄가 된 거 어떻게 보면 완전 범죄 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나이가 80이 넘은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가? 부인할 수 있는가? 이런 점에서는 선뜻 이해가 안 가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 의문도 들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검찰이 지금까지 밝혀낸 것 중에서는 간접적인 증거지 그쵸. 이게 직접적인 증거가 아직 하나도 없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예. 이런 상태로 재판에 넘겨지면 이게 어떤 쪽으로 결론이 날까요? 일단 이래 봐야 됩니다. 할머니가 살해를 했다 안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 했다면 어떤 증거가 있는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형사재판은 증거재판주의거든요. 네. 암만 누가 봐도 했다 싶어도 심정이 있다 하더라도 증거가 없으면 무죄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했다는 증거를 밝혀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살충제 성분이 21군데 발견됐던 그 부분하고 또 살충제 병이 할머니 네, 집에 발견됐다. 발견됐다는 네. 거 그거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간접적인 어떤 증거거든요. 그건 뭐 지금 거짓말 탐지기는 어떤 증거 능력이 없다고 봐야 되고 행동 분석이라든지 심리 분석 이런 것들을 가지고 판사가 이제 이걸 믿냐 안 믿냐 이런 증거면 99% 확실하다는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예. 심증을 받아야 되는데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몹쓸 행동하시는 분들 조심을 좀 하셔야겠는데 콜센터에 전화해서 네. 막 욕하시거나 막 성희롱 어떤 그런 발언을 하신다거나 이런 분들 금융권이 최근 악성 고객에 대해서 좀 엄단하겠다고 했는데 법원도 엄단의 움직임을 맞습니다. 보이고 있다고요. 예. 예전 같으면 전화해서 막 욕하고 이러면 뭐 단순 훈방을 한다든지 예. 아니면 많이 한다 하더라도 업무 방해죄나 폭행 협박으로 벌금 정도를 매겼었는데 예. 네. 최근에 이제 법원에서는 이제 엄하게 처벌한 사례가 생겼습니다. 이 9,982번이나 콜센터 전화를 해가지고 예. 뭐 신체 부위를 일컫는 성희롱도 하고 어. 뭐 이건 1년 정도에 그랬으면 이거는 하루에 한 서너 번씩 그렇게 전화를 했다는 거거든요. 정신적 고통이 엄청났을 것 그럼 같아요. 결국은 그 상담원들이 거의 네. 고통을 느껴서 어쩔 수 없이 이 사람을 고발했는데 예. 이 경우 법원에서는 이거는 이제 통상 범죄가 아니고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입니다. 예. 통신 매체를 이용한 음란죄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거랑 업무방해죄 두 개를 합쳐가지고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한 사례가 지금 있습니다. 아. 아마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면 엄단할 걸로 보입니다. 이게 엄단을 한다면 이게 이제 그 고객들에 대해서 분명 뭐 수위나 이런 정도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지만 예. 어느 정도까지 처벌이 가능할까요? 일단 지금 실형 나온 게 아마 거의 처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콜센터라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서비스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때까지 법원이나 아니면 특히 그 금융감독원이나 이렇게 은행 같은 데서 굳이 이 고객에 대해서 고발하는 거는 사실 좀 안 하는 거였는데 네. 앞으로는 이제 한 번만 하게 되면 성희롱은 한 번만 하면 고발하고 뭐 폭행 협박 3번 정도 되면 고발하는 걸 다산 콜센터 그렇게 하고 있는데 네, 네. 방침을 잡은 걸로 보입니다. 만약에 네. 이제 고발을 계속 하게 된다면 수사기관하고 법원에서는 뭐 벌금보다는 좀 횟수나 이런 걸 봐서 전과를 봐서 실형도 가능하지 않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전화 말고도 직접 찾아가서 행패 부리는 분들은 이제 더 수위가 심해진다고 하던데. 그런 그건 경우도 어떻습니까? 있습니다. 예. 막 전화하다 거의 술 먹고 그러면 술 먹고 2번 상담사 누구냐고 찾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2번 네. 찾아내라. 2번이 누군지 오해합니까? 아. 그런데 그런 경우 와가지고 욕도 할 뿐더러 뭐 멱살 잡고 뭐 이렇게 하면 사실은 직업이 이게 감정 노동자거든요. 어떻게 보면 네. 뭐 그 사람한테 죄졌습니까? 어떻게 상담원들이 그러다 보면 충격을 받고 예. 그래서 일도 안 하는 경우도 사실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직접 오는 경우는 아주 엄하게 좀 처벌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아무래도 기업 입장에서는 이 악성 고객도 고객인지라 좀 이런 사람들을 다 일일이 고발을 하기가 참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실제로 못합니다. 왜 그쵸. 그러냐면 이 블랙 컨슈머일 수 있지만 어느 정도 한두 번 하는 것 가지고 다 처벌할 수는 없거든요. 저도 뭐 예전에 국방부 근무할 때 보면 어떤 시간에 어떤 할아버지는 항상 전화해서 3시간씩
끊을 수가 없어. 끊으면 민원제기 한다고 하기 때문에 네. 마찬가지로 상담원 입장에서는 끊을 수가 없습니다. 욕은 안 하지만 막 괴롭히는 사람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욕을 하고 범법 행위가 됐을 때나 고발이 가능하지 실제로 막 전화해가지고 약간 막 음흉한 얘기를 한다 해가지고 네. 범죄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마 뭐 다산 콜센터 130처럼 한 번은 성희롱은 한 번에 고발하기로 하고 예. 폭행이나 협박, 특히 협박 모욕이죠. 이런 거는 3회가 이상 된다면 고발하는 방침으로 갈 걸로 보입니다. 아무튼 이 기준이 좀 모호해서 이게 실질적인 고소까지 이어질지도 참 모를 것 같습니다. 녹음해놓고 고발해가지고 처벌해야 됩니다. 그 증거가 네.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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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지훈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